네, 안녕하세요. 이제 메이지 유신 때 일본의 부동산 제도를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우리나라 부동산의 흐름을 보려면 이제 일제 시대 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메이지 유신 때 일본의 부동산 제도를 이제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메이지 유신 때 일본의 부동산 제도를 좀 사실은 되게 많아요. 그 분량이. 근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일단은 전제 조건이 그 메이지 유신 전에 일본의 부동산 토지 제도는 어땠나를 한번 이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뭐 신라, 통일신라, 그 다음에 고려, 조선 때 토지 제도가 있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토지 제도는 말 그대로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이 이제 농민들한테 이제 세금을 걷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토지 제도는 어떤 국가나 어떤 이런 기초적인 어떤 국가의 성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도죠.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부동산 제도를 알기 위해서는 일본의 이제 메이지 유신 때 일본 부동산 제도를 알아야 되고, 그 메이지 유신 때 일본의 부동산 제도를 알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이제 메이지 유신 전에 일본의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봐야 된다. 그러면 이제 메이지 유신이 왜 중요하냐? 전 세계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우리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 뭐 한 1억 년 전, 뭐 가장 중요한 사건은 신대륙의 발견이죠. 신대륙의 발견 전과 후는 우리 역사, 인류의 역사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입니다. 동양에서는 메이지 유신입니다. 메이지 유신 전과 후를 볼 때 메이지 유신 전과 후는 굉장히 큰 우리 동아시아의 어떤 흐름을 좌우하는 거죠. 하기 때문에 이 메이지 유신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뭐 우리나라 뭐 박정희 씨도 마찬가지로,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메이지 유신을 우리도 본받아서 한국에 근대화를 하겠다라고 했듯이 이 동아시아에서는 이 메이지 유신이 아주 중요하다. 메이지 유신을 모르고서는 역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뭐 메이지 유신, 뭐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일부 간략하게 나오지만 사실은 이 메이지 유신 배울 게 엄청 많고 분량도 엄청 많아요. 따라서 오늘은 메이지 유신 전에 일본의 부동산 토지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본에 이제 어떤 정권이 있는데 뭐 무슨 시대 일본에도 이제 어느 시대 이렇게 나옵니다. 뭐 야마토 정권 시대, 뭐 나라 시대, 무슨 시대 하면서 여기 보면은 아시겠지만 모르마치, 뭐 가마쿠라 막부, 뭐 이런 이제 시대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국 시대, 뭐 이렇게 쭉쭉 가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 신라 시대, 뭐 아니면 통일신라 시대에 보면은 그때 일본에서는 이제 수확한 쌀을 이제 신에게 바치는 어떤 풍습이 있었고, 어떤 신라나 고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당나라의 이제 어떤 제도나 어떤 법률, 어떤 토지 제도를 이제 좀 모방을 많이 했습니다. 따라서 일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마쿠라 시대 막부죠. 가마쿠라 막부 시대 때부터는 이제 국가령, 그 다음에 자원으로 나눠서 국가령, 이제 국가에서 이제 하는 그런 이제 토지인데, 이런 거에서는 세금을 걷고, 이제 장원, 이제 사유지인데 여기서는 이제 세금을 이제 걷지는 못했는데, 이 국가령 같은 경우는 국부라는 사람이 이제 조사하고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국가령, 국가에서 조사하고 관리하는 이 토지의 어떤 대장이 대전문이라는 거예요. 대전문. 그래서 이 대전문이라는 장부를 가지고 세금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무르막지 막부 이후부터 이게 이제 고려 말 정도 되는데, 고려 말서부터는 이제 우리나라의 고려 말, 이 무르막지 막부 시대부터는 일본의 경제력이 엄청나게 비약적인 발전을 하기 때문에 그 당시 고려와 이제 일본의 경제력은 일본이 훨씬 이제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이제 임진왜란 때 일본은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이제 조선을 침략하는 거죠. 왜냐하면 바다를 건너고 그 수많은 병사들한테 세금으로 이제 월급을 주려면 이 경제력이 없으면 전쟁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거와 달리 일본에서는 고려 말 때서부터 이제 일본은 우리보다 경제력이 훨씬 더 앞서가기 시작했다.
뭐 19세기 뭐 1800년도 이때 볼 때는 일본은 전 세계 탑 10에 들었어요. 예. 자, 이제 다이묘 전국시대로 들어가면은 이제 농부로부터 이제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이제 막부에서 이제 다이묘들한테 이제 권한을 주고 다이묘들이 이제 농부들한테 이제 세금을 걷습니다. 이때 그 검지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전답의 면적, 수량을 조사하기 위해 영주, 그러니까 다이묘들이 농민들의 전답을 조사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검지라고 합니다. 새롭게 이제 정복한 땅에서 주로 하는데, 이 효조조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때 이 검지라는 걸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실시했다고 합니다. 이 효지조원은 이제 전국시대의 아주 대표적인 이제 다이묘였죠. 이후에 이제 오다 노부나가가 이제 일부 시행을 하고, 이제 전국적인 이제 검지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실시한 검지를 태합 검지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검지는 이제 다이묘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거였고요. 과세는 소유자가 아닌, 소유자는 어차피 영주니까 소유자가 과세를 하는 게 아니라 경작자가 세금을 냅니다. 왜냐하면 소유자는 이제 영주고, 영주는 막부로부터 일부 토지를 빌려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권한은 막부가 갖고 있었죠. 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막부 시대 말기의 검지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땅들이 있는데, 이 땅들에 조그만 이렇게 네모난 거 하나하나, 이 네모난 거 하나하나가 뭐냐면 이게 필지입니다. 필지. 예. 일본은 옛날부터 필지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하나하나의 구획을 필지라고 합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이게 지금 600분의 1짜리 검지 이제 그림도입니다. 검지 그림도. 네. 보면은 여기에 깨알처럼 글씨가 써 있죠. 그래서 소유자가 누구고, 그 다음에 대략적인 내용이 이 깨알 같은 글씨 안에 있습니다. 이 검지 그림도,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지적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검지장이라는 게 있는데요. 아까 그런 이제 토지 조사를 한 그런 걸 검지라고 하는데, 그 검지의 결과를 기록한 대장이 검지장이라고 합니다. 아까 맨 처음에 여기 보시면 가마쿠라 시대 때는 그 대장을 대전문이라고 했고, 전국시대에서는 이 검지에 대한 대장을 검지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지명이나 등급을 하고, 가로, 세로, 길이, 그 다음에 면적, 뭐 몇 걸음이냐, 몇 척이냐, 뭐 이런, 그 다음에 경작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검지장으로 이제 정확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간략하죠. 지명, 가로, 세로, 면적, 경작하는 자. 따라서 이제 검지장에는 지명이나 면적, 그 다음에 석고라고 하는데, 이 수확량을 얘기합니다. 수확량, 석고. 그 다음에 이제 경작하는 사람, 명청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경작하는 사람을 이제 여기 기록하는 거예요. 이 검지장 안에. 그리고 이제 등급을 또 기록을 해서 세금을 걷습니다. 우리나라도 아까 신라, 고려, 조선에 이 토지 대장이 있었는데, 제가 뭐 고려 시대, 통일신라 시대 때는 이제 기록은 있는데, 이제 지금 문서로는 찾지를 못하겠어요. 요거는 이제 조선 시대 때 양전, 양전, 일본에서는 검지, 그 다음에 한국 조선시대 때는 양전이라고 해서 토지를 이제 조사하는 걸 양전이라고 하는데, 이제 관리들을 뭐 전라도에 몇 명, 뭐 경상도에 몇 명 파견해서 20년마다 한 번씩 토지 조사를 합니다. 조선시대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에는 그게 잘 됐었는데, 우리 그 이제 임진왜란, 그 다음에 이제 정로, 호란 뭐 이런 걸 이제 하면서 이제 완전히 이 토지 제도나 한국 조선의 어떤 행정 조직이 완전히 근간이 무너지는 바람에 1720년 이후부터는 이 양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양전을 하다 보면은 이게 지금처럼 계획적인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이제 조사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제 어떤 등급도 틀려지고, 똑같은 땅인데도 뭐 이게 뭐 천차만별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고종 때 일어서 일부 조금 시행하다가
워낙 뭐 고종 때 뭐 돈도 없고 그만한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하다가 이제 중단됐습니다. 이제 간략하게 이제 메이지 유신 전에 일본의 토지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검지는 토지를 조사하는 거다. 그리고 그렇게 지적도처럼 나타나는 걸 검지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대장을 검지장이라고 한다. 검지장에 이제 한국처럼 똑같아요. 조선처럼 등급이나 이제 이름, 그 다음에 길이, 가로, 세로 길이, 그 다음에 면적, 그 다음에 등급, 소유자를 이제 기록한 걸 얘기합니다. 이제 메이지 유신 때 들어가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서양처럼 이제 지금처럼 똑같이 측량을 하고 그거를 기록하는 걸 뭐 토지 대장이라고 하는데, 우리 토지 대장에 보면 어때요? 이름 있고 면적 있고 뭐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소유권이 언제 바뀌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어떤 이제 소유권이 없었죠. 왜냐면 소유권은 다 누구 거냐면 이제 왕 거였죠. 그래서 뭐 무주공산이라는 말도 있고, 하지만 이제 경작자는 이제 표시를 해놨습니다. 경작자. 자, 이제 간략하게 이제 메이지 유신 전에 이제 일본의 토지 제도를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에는 이제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의 이제 토지 제도는 이제 세금이나 기타 여러 가지랑 같이 이제 복합해서 이제 발전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메이지 유신 때 일본의 이제 토지 제도는 그 분량이 좀 많기 때문에 좀 서너 시간에 걸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